제 친구가 정신을 잃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라고 해요. 프랑스 출신의 헬스케어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사람들의 건강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빠졌었죠. 프랑스에서 자랄 때는 항상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선진국 중 하나니까 뭐든지 잘할 거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은 작은 마을에 있었고 저는 부모님이 다니던 병원을 자주 따라갔어요. 그때는 병원에 가는 게 무척 재미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고 병원에서 주는 과자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프랑스의 병원은 예약하려면 몇 주씩 걸리고 진료받으러 가면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게 다반사죠. 그때마다 이게 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겠지 하고 생각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좋은 병원일수록 기다려야 한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우리 의료 시스템은 국가적 자부심이기도 하니까요. 대기 시간이 길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도 그건 다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클레어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최근 한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겪은 병원 시스템에 대해 말해줬죠. 말이 한국 병원 가면 기다리지도 않아도 돼. 그냥 무인 접수기에서 클릭 몇 번 하면 진료 바로 받을 수 있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클레어가 한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병원에서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게 말이 돼? 에이 설마 한국이라고 그렇게 대단할 리가 있겠어?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프랑스에서는 병원 가는 게 하루 일정이거든요. 예약하려면 몇 주, 진료받으려면 몇 시간, 그나마도 처방받으려면 또 줄을 서야 하니까요. 그런데 클레어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이라고 하더군요. 너도 가봐. 진짜 세상이 달라 보일걸.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어요.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제 직업도 헬스케어 IT 분야고 한국이 기술에서 앞서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프랑스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제가 한국에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될지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고 나니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일단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어디서 머물지, 어떤 병원을 방문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병원 하나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웃긴 일이긴 했지만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직접 보고 싶었어요. 친구 클레어도 한국에 다녀왔으니 이것저것 조언을 많이 해줬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맛집 리스트까지 챙겨줬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병원 말고는 딱히 다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냥 병원만 보고 오면 되라고 생각했는데 클레어가 자꾸 여행 계획을 꼼꼼히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출발 전에 클레어와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말이 한국 가면 깜짝 놀랄걸.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 지하철, 편의점, 심지어 식당까지 다 첨단 기술이야.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프랑스도 나름 발전된 나라인데. 하지만 클레어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진짜야. 거긴 기술 천국이야. 특히 병원 시스템은 완전 다르다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잖아. 프랑스에서는 병원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니깐.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정말 병원 가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가서 대기실에서 두어 시간 앉아있고 진료실에서 의사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또 약을 짓느라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병원을 가기 전에는 예약을 몇 주 전에 잡아야 하니까 급할 때 병원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행을 앞두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사실 언어였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 병원에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클레어는 걱정하지 마. 한국은 영어로도 다 통하고 병원에서는 번역 서비스까지 지원해줘. 아주 친절하게 다 해준다니까. 라며 안심시켜줬어요. 그러니 이제 걱정할 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제 남은 건 과연 한국의 병원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고 빠를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 뿐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정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고는 들었지만 그걸 이렇게 직접 마주하니 충격적이었죠. 일단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게 자동화된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여권 심사도 별다른 대기 없이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면 끝이었죠. 프랑스 공항에서는 심사를 받으려면 줄이 길게 늘어선 걸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더군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나는 속으로 이게 진짜 한국인가? 하고 몇 번이나 되뇌었죠. 게다가 공항 안내 로봇까지 있더군요. 로봇이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소가 아닌 디지털 패널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항을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길을 물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냥 기계가 다 해결해주는 거예요. 클레어가 왜 한국을 기술 천국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도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 속도며 시설의 깨끗함 정말 입이 떡 벌어졌죠.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이나 기차 타면 항상 지저분한 좌석과 악취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지하철은 사람 냄새나 오물 냄새가 섞여서 정말 타기 싫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기차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앉는 자리마다 깨끗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서 정말 쾌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여름에 지하철 타면 그 더위와 냄새 때문에 어지럽기 일쑤인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감탄만 했어요. 서울 시내로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시 전체가 미래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첨단 기술과 현대적 도시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는 숙소에 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며 도시를 잠시 걸었는데 거리마다 디지털 광고판이 빛나고 있고 모든 상점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무인 상점, 자동 결제 시스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죠.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점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카드 결제도 자주 오류가 나는데 여기선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처리되더라고요. 도착 첫날부터 느낀 건 이곳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과연 병원에도 적용될까? 정말 그럴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 왔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과연 한국 병원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하는 의심이 좀 있었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무인 접수기가 딱 보였어요. 접수할 때 길게 줄을 서고 접수 창구에서 직원과 대면하는 게 당연했던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더군요. 무인 접수기에 가서 내 정보를 입력하고 진료를 받을 과를 선택하니 끝이었어요. 이게 다야? 하고 생각했죠. 몇 번만 클릭했을 뿐인데 대기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고 대기 시간이 단 15분이더군요. 프랑스였다면 대기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도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병원 대기실은 답답한 분위기에 지저분한 의자에 앉아 숨막히는 공간이 대부분인데 여긴 전혀 달랐어요. 정말 쾌적하고 편안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와의 대화도 정말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상담하려면 길게 설명해야 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또 몇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AI 기반 시스템이 이미 나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의사에게 전달해주고 바로 진단이 이루어졌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진료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죠. 진료가 끝나고 나서는 처방전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됐어요. 병원에서 약국까지 가는 과정도 완벽히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굳이 종이 처방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처방전 하나 받으려면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살 수도 없으니 그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한국에선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효율성의 끝판왕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내가 병원을 다녀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였죠. 프랑스였다면 반나절은 걸렸을 일을
한국에선 1시간도 안 돼서 끝내버린 거예요. 이래서 클레어가 그렇게 칭찬했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프랑스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이 믿기 힘든 경험을 꼭 얘기해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정말 내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혁신적이었거든요. 한국 병원을 직접 경험한 후 솔직히 말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프랑스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뒤처졌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병원에 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예약은 기본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가는 날은 반나절짜리 일정을 각오해야 해요. 병원에 도착하면 긴 대기 시간과 함께 답답한 대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하고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너무 효율적이었고 무인 접수기로 쉽게 처리되는 것도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접수할 때조차 직원과 긴 대화를 나누며 서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접수가 끝나면 대기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한국에선 불과 15분 만에 제 차례가 되더라고요. 진료 과정도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프랑스에서 의사와의 상담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의사에게 직접 모든 걸 설명해야 하고 진료 후에도 검사 결과를 며칠, 심지어 몇 주 기다려야 할 때가 많고요. 하지만 한국에선 진단 과정이 AI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온 목적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제 상태가 의사에게 전달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한국의 병원은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입니다. 대기실이나 진료실이 깨끗하고 모든 시스템이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면 프랑스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대기실은 늘 혼잡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고 의료진도 너무 바빠서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여전히 종이 처방전을 주고받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전자 처방전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처방전 하나 때문에 다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없으니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최고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불편함을 전부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 해도 이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젠 제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이 옛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프랑스도 더 빨리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우리는 구식 시스템에 너무 의존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로 돌아가면 한국의 이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해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던 중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건 응급실에 가야 하나? 싶어서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긴장부터 했을 것입니다. 응급실에 가려면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게 기본이고 환자가 급해 보여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응급실이 그야말로 전쟁터처럼 바쁘고 진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걱정부터 앞서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 시스템을 체험해보니 한국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 상황임을 알리니 바로 응급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보였지만 모든 절차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더군요. 응급 환자라면 바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철저히 갖춰져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들것에 실려가자마자 의료진이 상태를 빠르게 체크하고 곧바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검사 장비나 진료 장비가 한정돼서 진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만 여기서는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었고 빠르게 검사와 진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전문성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응급 시스템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친구의 상태가 나아지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응급실 대기만 몇 시간은 해야 했을 테니까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뛰어납니다. 프랑스에서는 응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느린 대응을 경험했는데 한국에선 응급 상황에 맞춰 완벽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실 시스템은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을 다니는 동안 저는 의료 시스템만이 아닌 그 안에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서로 소리를 지르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병원 대기실은 언제나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대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서로 불만을 말하거나 대기 시간에 대해 짜증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프랑스 병원의 대기실은 아이들이 울거나 뛰어다니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군요.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정말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간호사나 의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게 마치 일상적인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서 의료진을 정말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배려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불만이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긴장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환자 중심의 편안함과 배려가 가득하더군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편하게 보내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병원을 떠날 때는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의사가 진료를 마치면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의료진도 환자와 소통하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문화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중과 배려가 깊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조차도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다는 걸 보니 한국이 왜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사회로 평가받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료진을 신뢰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편안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모습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의 의료 문화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사회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늘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저의 사고방식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특히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고 환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했죠. 빠르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구식 시스템에 의존하며 비효율과 긴 대기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의료기술에 대한 놀라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료진을 신뢰하며 배려하는 태도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프랑스에서는 대기 시간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늘 짜증을 느끼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병원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면 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제 동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 사이의 배려심을 이야기해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놀랄 것이고 제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던 것처럼 의심하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겁니다. 프랑스도 변화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들은 배려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의료 시스템 탐방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저는 한국이 가진 미래적인 시스템을 배워
프랑스에서도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기술 발전을 이뤄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이런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경험한 것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AI 진단 시스템이 이미 저의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고, 의사는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죠. 스마트워치와 헬스케어 앱을 통해 제가 직접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진료 기록과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고, 제가 병원을 나선 후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의사와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더군요. 이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진료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한국에서는 진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특히나 한국의 병원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헬스케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스마트워치로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병원에 보내 의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진료 후에 처방전을 종이로 주는 대신 전자 처방전을 스마트폰으로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약국에 갈 때도 종이 처방전을 들고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끝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간편해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프랑스에서는 처방전 하나 때문에 서류가 쌓이고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줄을 서야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의료진들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필요한 검사 결과도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환자들의 삶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드는지를 체감하니 제가 살아온 프랑스의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니 그야말로 혁신의 중심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도 디지털 의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의 의료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혁신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날, 저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프랑스의 시스템이 이제는 너무 낡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한국과의 차이였어요.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다시 구식 시스템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며칠 뒤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종이 서류와 수작업 접수가 당연했지만 저는 이미 한국에서의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터라 모든 것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선 모든 게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어 빠르고 체계적으로 돌아갔지만 프랑스에선 길게 늘어선 줄과 느린 절차가 여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이 그렇게까지 앞서 있다고?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러나 제가 구체적으로 무인 접수기, AI 진단 시스템, 그리고 전자처방전까지 설명하자 그들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라며 한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돌아와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헬스케어 IT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의료 기술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매우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 라며 그들도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내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느낀 시민의식과 배려심 역시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에서 병원을 방문할 때 사람들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병원에서는 불만이 넘쳐나는 분위기가 가득했죠. 한국에서 경험한 편안하고 배려심 깊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봤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이제 프랑스도 변화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제 자신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디지털 의료 시스템의 혁신성과 한국인들의 배려, 깊은 태도를 프랑스에서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지금은 프랑스가 아직도 구식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사람을 중심에 둔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모두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실을 프랑스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